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일 연속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권 증시도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계속 해주면서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테이퍼링도 조금 지연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달아오르게 만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크게 좀 많이 낮아진 상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수급 구도도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보는 그 시장의 변곡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5일선 이제 회복에서 지금 이틀 이상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메인 수급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단기 저점을 좀 지났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좋았고요. 바이오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 SK 바이오 사이언스보다 셀트론과 헬스케어가 좀 저평가다. 그리고 렛기로나 호주 승인 절차에 도입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오늘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종목별로도 짚어드리는 그런 어떤 리포트 내용들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성격이 좀 변화되는 것들은 분명히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포트의 어떤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작년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섹터군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이제 사이클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섹터군들을 좀 보자. 음식료나 이제 건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제가 건설업종을 좀 많이 파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 말고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도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분석을 하면서 종목을 좀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좀 바이오 얘기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잠시만요. 코스피 지수는 0.27% 상승해서 314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오늘 상승 종목 수가 2배 정도 많았던 570여 종목. 코스닥 지수는 0.45% 상승해서 1017포인트. 상승 종목 수 800여 종목, 하락 종목 수 518종목으로 이제 오늘도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작지만 200억대 각각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1200억, 기관이 1800억 좀 팔았어요. 도합 한 3000억 정도를 코스닥 시장에서 팔았고요. 선물은 크게 변동 없는 사안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해외 시장은 미국은 신고가 행진 계속하죠. S&P도 0.15% 올랐고 나스닥 0.5% 상승, 다우도 이제 플러스 마감됐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계속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강하게 반등 나오다가 조금 매물 나올 수 있는 구간들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니케이 증시 0.03%밖에 안 빠지면서 잘 막았고요. 항생 홍콩도 0.4% 약보합 정도. 대만이 이제 유의미하죠. 오늘 종가가 고가인 상태로 마감하면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1.3% 상승을 했고요. 오늘 상해 종합 증시 0.7% 상승으로 최근에 어떤 이중 저점 확인하고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하향 안정화되는 기조로 좀 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크게 이제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그래도 소폭이지만 0.1% 상승한 채 마감하면서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하향 안정화된 어떤 상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독일 닥스 지수도 이제 계속 이제 신고가 어떤 기조의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유럽 경제도 개선되는 흐름을 여기 또 선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업종별로 보면요, 외국인은 오늘 2차전지 쪽이 낙폭이 과대했던 거를 좀 반발 매수하는 그런 흐름으로 7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전기전자 섹터는 삼성전자는 순매수였지만 470억 순매도 뭐 크진 않아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코스닥 쪽은 좀 골고루 IT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판 것 같아요. 그렇죠? 유통은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니까 되려 이제 플러스죠. 그래서 제약 섹터도 이제 플러스 수급을 보여주면서 오늘 IT 쪽으로 외국인 좀 다소 팔았던 그리고 기관들도 같이 덩달아서 IT 섹터 쪽으로 좀 팔았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나 소부장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매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따 전체적인 어떤 종목별 수급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은 5일선 위에서 이제 도치 형태 위아래로, 그리고 11선을 그래도 지켜내면서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밑꼬리를 좀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0.4% 상승, 그리고 종가가 고가 부근으로 다시 또 마감하면서 11선을 지켜내는 흐름. 그래서 좀 강한 어떤 반등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음식료 업종은 지수보다는 조금 약했네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었고, 건설 업종은 지수보다 강했네요. 0.8% 상승.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지수보다 강했네요. 0.58% 상승으로 오늘 바이오 섹터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IT 섹터는 지수보다는 좀 약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고, 반도체도 이제 약세로 업종 전체가 이렇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어떤 반등 흐름은 굉장히 좀 단기 저점을 좀 확인시켜주는 형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오늘 뭐 삼성전자가 0.13% 상승, 크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보시면 45,000주 순매수를 보였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8월 5일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순매수 전환이 됐기 때문에 좀 고무적인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오늘은 좀 조정받았네요. 1.4% 약세, 외국 기관이 동시에 팔았고요. 네이버가 1.6% 작지 않게 좀 하락했고, 외국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1.3% 상승,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샀네요. 삼성바이오 0.7% 상승, 오늘 외국인은 좀 팔았고요. LG화학은 오늘 1.5% 반등 나오는 그런 형태, 오늘 외국인도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삼성 SDI가 어제 좀 급락 형태가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대규모 투자 발표했는데 배터리 부분이 좀 빠져 있죠. 그게 좀 영향을 미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관들은 이틀 연속 파는 모습. 현대차, 보합, 기아, 강보합, 현대모비스도 강보합 정도.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그냥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 삼성물산 1.5% 상승으로 건설업종이 뭐 최근에 좀 좋은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건설도 1.7% 상승, 대우건설도 1.6% 상승하는 그런 모습. SK이노베이션 오늘 2% 상승, 외국인이 1200억이구나. 300억 정도의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래프톤하고 카카오뱅크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좀 매물 나오는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나 이제 매물에 나와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주가 형태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서요.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 그냥 보합 정도. 셀트론도 보합 정도니까요. 뭐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셀트론 헬스케어 좀 깊게 짚어드리고, 알테오전도 최근에 단기 바닥권 형성시키고 약 20%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게 보폭이 작은 것 같지만 거의 20%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권은 2차전지가 좀 쥐었다. 그리고 듬성듬성 바이오 쪽의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센 것들이 뭐 한국 BNC라든지 이런 게들이 좀 있었죠. 현대바이오, 셀리드, 메디톡스, HLB 생명, 낙셀바이오도 한 3% 튀면서 이게 한번 세게 치면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가 서서히 좀 살아나는 모습인 것 같고, HLB도 2.8% 상승으로 최근에 굉장히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시키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상하프론테크가 굉장히 최근 세요. 신고가를 냈습니다. 수소 관련된 건데 오늘 이제 일진 하이 솔루션 이제 공모 청약하는 고기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청약 자금이 몰렸죠. 기사 나왔네요. 36.6조가 몰렸어요. 와, 그래서 야, 이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청약했지? 이 수소 탱크잖아요. 예, 넥소에 들어가는. 그거에다가 이제 환경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하니까 뭐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이제 꼽히긴 하는데 와, 뭐 다시 또 살아났는지 청약 시장이 굉장한 어떤 호응을 좀 이뤄낸 것 같고 상장 후에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인데요. 요거 좀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관심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인기가 많고 높은 가격으로 상장하면 일단은 뭐 상당 기간은 그냥 관망만 해야죠. 그래서 소문 한 잔치에 먹을 건 없습니다. 예. 이제 팔이 날리는 곳에 먹을 게 많죠. 날리는 대표 종목이 이제 최근에 제가 그 AI 관련해 가지고 딥노이드라는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시총 2천억 미만이면 좀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어제 5% 튀고 오늘 이제 장중에 23%까지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단기적으로만 거래하더라도 거진 한 30%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다 먹으면 그만큼 이제 이건 공모가 미만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공모가가 42,000원인가 그랬는데 그렇죠? 공모가가 이제 42,000원인가 그랬는데 보시면 요날 4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틀 만에 이렇게 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었으면 팔이 날리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날리는 곳에 이제 기회가 있고 저렇게 이제 잔치집에 큰 기회가 좀 당분간은 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로도 한번 유망한 포인트들이 있고 또 이제 의료 AI 쪽에서 이제 플랫폼으로서 향후에 이제 스토어까지 열면서 상당히 좀 유니크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관점은 일단은 이렇게 단기 급등하면 차익 실현을 좀 일부는 좀 한다든지 이런 관점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AI 의료라든지 이제 딥노이드도 바라보긴 하지만 어떤 매매의 어떤 포인트, 최근에 어떤 약간 보수성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단기 급등했을 때 약간의 차익 실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멤버십에서 코멘트 드렸던 게 딥노이가 금일 급등하면서 공모가 이상 시총 2천억 이상으로 이제 훌쩍 올라오는 모습이다. 현재 시장에서 단기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배트를 다소 좀 짧게 잡는 보수적인 관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다는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렸고요. 왜냐면 여전히 이제 조정 장세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단기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땐 박스권 장세로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적절하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하고는 다르게 조금 일부 이제 단기적인 어떤 거래 어떤 그것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횡보장, 박스권 장세, 무조건 홀딩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장세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는 제가 이제 막 홀딩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많이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좀 매도하는 어떤 그런 관점의 코멘트도 이게 뭐 무조건 파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단기 급등해가지고 약간 단기 오버슈팅이 나오면 적절하게 차익 실현하는 것도 거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군을 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먼저 보면 이제 카카오,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OCI, 대한항공, 뭐 시클리콜도 이렇게 섞여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좀 저점 확인하고 다시 또 올라오는 형태 같고요. 그러니까 항공, 여행 이런 쪽은 관심을 가지신다면 1등 업체만 관심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결국 이제 승자 독식 게임으로 가는 거니까 요 이제 컨택 기업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고 KB금융, 크래프톤은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한화, 강원인데 컨택 종목들 꽤나 있네요. 아시아나항공도 그렇죠. 롯데렌탈, HMM, 2차전지 일부 그리고 컨택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바이오가 좀 많이 보이죠. 메지온, 한국파마, 유바이오로직스, 메디톡스, 서린바이오,
삼성전자, 뉴질의 파마, 매드팩토, 예, 한국 BNC, 그렇죠? 예, 바이오가 뭐 거의 바이오가 많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삼강 MNT, 뭐 풍력 관련된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좀 저는 삼강 MNT는 조금 과도한 이 주가 수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시장 오늘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고요. 일단은 여기서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박스권 횡보 장세 어떤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예, 그래서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일부는 좀 배트를 작게 잡기도 하고, 약간 중소형 중형주단의 어떤 거래 전략도 같이 가져가면서 지금의 어떤 장 상황에서도 기회를 좀 모색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종목은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 셀트론 관련된 내용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리포트와 이제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이 셀트론 그룹이 이제 상당히 좀 저평가형이고 주가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또 기대 가치가 있고 또 실적의 개선의 어떤 여지들이 좀 높다는 측면에서 볼 때 투자적인 어떤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뭐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셀트론이 이제 레키로나 호주에서 잠정 승인 절차에 돌입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호주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여기 이제 호주 총리가 방역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고, 지금 호주 승인받은 코로나 치료제 2개 불가한 상황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호주가 또 못 받는 부분에서 레키로나가 아마 좋은 어떤 수급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승인까지는 최대 4개월 예상되는데, 뭐 어찌됐든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뭐 이게 충분히 단축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들어가 보면요. 셀트론의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호주에서 잠정 승인 절차에 돌입을 한다. 호주의 잠정 승인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긴급 사용 승인과 이제 유사한 허가 절차라고 합니다. 호주의 이제 식품의약품안정청 TGA는 20일 셀트론 레키로나에 대한 잠정 결정을 이제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제 승인 절차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거죠. 레키로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성인의 경증 내지는 중등도 코비드19 치료를 위해서 잠정 승인을 이제 고려할 자격이 있다. 리스트에 딱 올렸다 이거죠. 그래서 잠정 결정은 잠정 승인 절차의 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TGA로부터 잠정 결정을 승인받지 않으면 이 잠정 승인을 요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이제 이 TGA는 잠정 결정은 셀트론이 레키로나에 대한 잠정 등록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다. 셀트론 조만간 TGA에 잠정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잠정 승인을 위한 이제 절차의 첫 번째 스테이지를 이제 넘어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갖고 있는 삼성 데이터라든지 글로벌 임상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승인 절차의 어떤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잠정 결정을 받은 승인받은 제약사는 6개월 안에 잠정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TGA는 220에서 255일 정도의 심사를 거쳐서 안정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잠정 승인을 하고 ARTG의 신청 양부를 임시로 등록해서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ARTG라는 거는 이제 호주 치료제 등록부라는 곳이고요. 현재 호주에서 그 잠정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길리어드의 이제 렘데시비르 그리고 GSK의 항체 치료제인데요. 어쨌든 일라이 릴리 사건 그리고 이제 리제로는 건 없죠. 셀트론이 분명 어떤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한 4개월 정도 심사 기간을 거친다고 하는데 현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기간은 좀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도 한 달 반 만에 이제 승인을 하면서, 그리고 렘데시비르는
뭐 당시에 이제 굉장히 급박했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뭐 불과 4일 만에 이제 승인을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되고 있고, 봉쇄령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 커지면서 사실 지속 가능한 방식,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코로나와 어떤 공존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낫지 않겠는가. 이대로 이거 그런 얘기도 있죠. 예. 야, 이 경제 안 좋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망한 사람보다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좀 우리가 좀 이해 가능하죠. 그래서 치명률이 지금 뭐 독감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낮아진 측면에서 이거 확산되는 것 때문에 경제를 계속 봉쇄하면서, 예,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 예, 오프라인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어떤 상인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타격이 계속 지금 뭐 2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좀 설득이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지금 계속 뭐 다시 또 줄어들었다 또 확산됐다 줄어들었다 확산됐다 해가지고 봉쇄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예, 이거 종식이 될 수도 없는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 다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위드 코로나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혀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이제 그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제에 대한 중요도는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호주도 레키론의 어떤 승인 절차를 아마 밟아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방역 규제 완화를 선언한 이상 호주는 앞으로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지 정부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치료제 옵션이 많을수록 좋다. 레키로나의 잠정 승인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한편 셀트론은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 두 곳에서 레키로나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으며 조만간 미국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에서는 정식 허가를 위한 롤링 리뷰가 진행 중인데 오는 10월 허가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면서 하반기에 레키로나의 어떤 모멘텀과 기대 가치는 계속 높아진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TB죠? 예, KTB 이제 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거 한번 체크드리면요. 4대 대형주,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 셀트론 헬스케어,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요 바이오, 제약바이오의 이제 대형 4개 합산 시가총액이 지금 150조가 됐습니다. 그만큼 정말 지수에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어떤 섹터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4개 대형주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이제 어떤 상반기 기대 가치를 좀 많이 받으면서, 특히나 이제 백신 쪽이죠. 백신 CMO 그리고 백신 자체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셌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시장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면서, 그리고 레키로나의 어떤 수출 부분이 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내리막을 좀 상반기 계속 보였죠. 근데 이제 하반기는 좀 달라질 걸로 봅니다. 결국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대 가치가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계속 냈기 때문에 조금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셀트론과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의견을 낸 건데요.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지난 3주간 섹터 주가 상승 주도한 대형주에 대한 단기 투자 판단, 단기적인 투자 판단에 대한 이런 의견은 잘 내진 않는데, KTB에서 이제 세 분 제약바이오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서 내놓은 어떤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SK바이오사이언스가 24조죠. 최근에 조금 단기 고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당 기간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여기서 이제 슈팅을 지금 여러 번 날렸어요. 사실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양봉 크게, 세 번째, 요 정도에선 저는 안전하게
일단 매도하고 기다리자. 근데 그대로 4차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죠.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나서는 제가 좀 생각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까지 이제 3차, 세 번째 파동을 보이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 그래 이제 삼상 들어가니까 삼상 결과 나올 때쯤 해가지고 기대같이 붙이면서 야 승인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불 수 있는데, 야 이거 4차까지 날려버리고 거래까지 이렇게 튀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삼상이 좀 마무리된 국면에서 요 점을 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나왔다면 나중에 이러다가 이제 확 돌파하는 흐름이 강하게 또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이에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주가의 어떤 시세 패턴의 어떤 흐름상 이게 뭐 특정 세력이 끌고 잡아 끌어올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시총이 20조짜리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일반화된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4차까지 나와버리면 이거는 뭐 전량 그냥 다 익실현하고 일단은 상당 기간 좀 보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11선 깨버리고 21선까지 가려고 하죠. 여기서 조금 지지받는 듯 하다가 또 재차 밀려버리면 사실 다른 바이오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리포트 내용 한번 보죠. 3주 전 대비 투자 매력도가 감소했다. 하반기 실적 기여도 높은 노바백스 백신 허가 일정 기대와, 그리고 기대치가 높은 3분기 실적 가는데는 10월까지 주가는 좀 숨고르기 예상된다. 일단은 쉰다 봐야 돼요. 노바백스 백신 8월 초 인도네시아, 필리핀 규제기관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한 반면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은 품질 균질화 이슈로 4Q로 연기가 됐다. 롤링 리뷰 기간 30에서 40일로 9월 초에서 중순경 인도 승인 여부 확인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팬데믹 상황으로 인도 정부가 독립적인 승인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승인에 후행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예상되는 10월까지는 단기적으로 주가 모멘텀 소멸 국면이다. 또한 현재 시가총액 거의 뭐 24조로 노바백스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단기적으로 좀 추격 매수는 부담이 된다. 노바백스보다 높은 시총을 보이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부담이죠. 그래서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당히 좀 오버슈팅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코비드19 백신 개발사로서의 추가 프리미엄 부여는 삼상 결과가 예상되는 내년 초, 그러니까 이때 한번 좀 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때쯤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동사가 생산하는 코비드19 백신 CMO, CDMO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 내외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CMO 기업으로 이제 봐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지금 전체 시총도 이제 4위고 66조 정도 되는 어떤 시총입니다.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제 호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중국의 야오밍 바이오도 굉장히 호실적을 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CMO가 완전히 그냥 노났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실적 발표 이후 지속된 상승으로 주가 연일 신고가 경신을 했죠. 멀게만 보였던 주가 100만원 시대에 진입했고 부정적인 주가 이슈는 좀 없어 보이나 동사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110만원과 컨센서스 목표가 105만원 기준으로 볼 때 상승력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어제 좀 장대 음봉으로 딱 그랬던 거는 일단은 조금 조정권을 만들려는 형태로 보여지고요. 론자하고도 시가총액이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매출액 차이는 큰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비중 확대를 권고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좀 시점이다 해서 이 주가 측면에서의 어떤 의견을 좀 내는 건 좀 이례적인데 이렇게 또 KTV에서 냈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이제 주가도 보면 올해 뭐 지수 대비 이제 강한 어떤 우상향의 기조를 계속 보였고 모더나 모멘텀이 컸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약간 좀 조정을 만들기 위한 음봉 긴 형태가 연속적으로 출현하면서 어쨌든 좀 조정의 어떤 흐름으로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하고 셀트론 헬스케어인데요. 셀트론이 지금 39조, 셀트론 헬스케어가 18조 정도입니다. 합산으로 한 60조 가까이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양사 주가 모두 일시적으로 부진했지만 레키로나 미국, 유럽 허가에 대한 기대감, 미국은 좀 불확실하고 일정에 대해서, 유럽 허가는 한 10월경을 예상하고 있죠, 시장에서.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변수가 충분한 백신 공급량 및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제 확보라는 대의 명분에서 국내 코비드19 치료제 1호인 레키로나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단기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어떤 정책 넘어갈 때 치료제 어떤 중요도, 관심도는 이렇게 또 기대감으로 형성되고 있죠.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출이 달성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시장 컨센서스에 레키로나주 실적 추정치가 공격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 유럽 허가 이슈 및 수주 현황에 따라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이벤트로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비드19 치료제에 대한 시장 관심과 상반기 대비 호조가 예상되는 하반기 실적 전망을 고려할 때 어닝 모멘텀 부진으로 4월 이후 시장 및 업종 대비 언더퍼폼했던 수익률 갭 메우기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올해 이제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삼성바이오가 22% 수익이 났고 셀트론과 헬스케어는 21%, 27% 각각 약세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하반기에 대한 부분은 셀트론과 헬스케어가 보다 더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는 거고요. 삼성바이오, 셀트론 헬스케어, SK바이오사이언스 합산 시가총액 전일 기준으로 149조, 코스피 의약품 시가총액 비중 8.9%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이오가 이제 지수 영향을 가지는 그런 섹터가 코스피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코비드19 백신과 치료제를 리딩하는 국내 대표 기업들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후한 밸류에이션과 IT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 감소로 인한 상대적 수급 호조 요인의 결과, 대형 주도주 4개사에 대한 우리의 단기 투자 판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그룹을 선호한다. 셀트론보다는 셀트론 헬스케어를 선호. 기존에 이제 커브하고 이제 탑픽으로 보던 종목은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커버리지 기업으로는 최근 1년 내로 상장한 기업 중 공모가를 하회하고는 기업 중 R&D 모멘텀 호조가 예상되는 지노맨 컴퍼니는 지금 수준 정도의 주가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뷰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제가 관심권에 두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코멘트 좀 부가적인 거 한번 더 체크해 드리면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 가치는 이런 게 있죠. 인플렉트라 매출 상승 지속되는 부분, 유플라마 이제 일부, 유럽 이제 5개국 출시, 그리고 2020년 셀트론이 이제 인수했던 다케다 쪽 케미컬 의약품 직접 판매에 따른 매출 발생,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낳게 만들 거고요. 트루시마는 가격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물량 증가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매출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된다. 램시마 SC는 입찰이 아닌 직접 판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매출 발생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호적인 의사들의 반응이 있는 만큼 점진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레키로나주는 9에서 10월 중 유럽 허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 진출 시 긍정적인 실적 성과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셀트론 헬스케어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관련된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죠. 교보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어제 이제 삼성그룹이 240조라는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건 어제도 제가 짚어드렸지만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바이오에서 재현하겠다. 요거가 굉장히 컸어요. 반도체는 어느 정도 뭐 예상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바이오 쪽에서 와, 삼성이 이 정도로 크게 생각하나? 그래서 이제 5공장, 6공장 건설까지 하고, 또 이제 지금 가장 고성장을 하는 분야죠.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신규 진출 계획을 명시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게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고 지금 각 국이 또 앞다투어가지고 막 공장 인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SK도 이제 해외 이제 공장들 인수하면서 이쪽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한 다각화를 해주게 된다면 높은 밸류에이션 추가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근데 요거 리포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바이오 이제 육성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원 부자재 국산화인데요. 예, 이 아미코제라는 기업이 국내 이제 국산화 가장 선두주자고, 지금 송도에다 이제 큰 공장도 만들면서 합작하면서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이제 대규모로 이제 배지 같은 이런 원 부자재, 원료 이제 바이오 약품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런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들이 계속적으로 커져나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미코젠의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이제 아미코젠에 대한 리포트 7월 달에 나온 건데요. 제목에 이제 다 담겨 있어요. 바이오 소재 사업 투자 확대, 긴 안목에서 주목할 기업이다. 이제 단기적으로 볼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분석을 많이 해드린 종목인데, 뭐 최근에 이제 BP도를 인수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대한 역량까지 좀 확보를 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한 성장이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레진 소재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다. 단백질 의약품 생산 공정에서 정제 공정에 필요한 이 레진이라는 이런 원료를 국산화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외국 기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도 그렇고 결국은 국산화 정책을 이제 강력하게 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향후 이 아미코젠의 수혜가 좀 기대될 것 같고요. 또 시장 잠재력이 이제 큰 이 배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 미국 아티아 바이오와 이제 비욘드 스텔 합작법인 설립과 기술 도입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아미코젠이 60% 지분을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배양체, 세포나 이제 세균 이런 것가 필요로 하는 영양 물질인데 배지가, 그래서 바이오 약품 생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고요. 이거 뭐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 수입 배지 규모는 4천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지 수요가 세계 2위,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캐파 1위로 올라서고 셀트리온 계속 이제 시밀러 늘려나가고 신약까지 막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미코젠의 수혜는 계속 확장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미코젠의 긴 안목에서의 관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7월달 미국 처방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SK 바이오팜의 이제 그 뇌전증 신약이죠. 엑스코프리가 계속 이제 이제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지금 계속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 바이오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작년에도 10만원 내외에서는 이거는 사두면 된다는 얘기를 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분석도 많이 해드리고 커버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마케팅으로 이제 판촉 활동을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경쟁 약물 대비해서 초기 이제 판매되는 그런 속도라든지 초반 처방량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향후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 상당히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팜은 SK라는 대기업의 이제 계열입니다. 결국 빵빵한 조직과 글로벌 네트워크와 또 자금력을 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SK 바이오팜은 꾸준한 성장이 좀 기대되는 그런 글로벌 신약사로 좀 도약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을 한번 짚어볼게요. 알테오젠이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치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한 2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세게 올라왔어요. 예, 여기 이제 단순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더 크게 상승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 보죠.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은 그 SC 제형, 이제 피아수 자재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 뭐 엄청난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죠. 이 키트루다의 어떤 SC 제형 신규 임상 일상 정보가 이제 미국 임상 사이트에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요. 뭐 결국은 이제 그 특허가 이제 풀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바이오시밀러가 쏟아져 나올 거니까 셀트론도 이제 이걸 개발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다른 제형으로 이렇게 또 임상을 진행하고 이제 제품을 내놓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그 15조 정도 이제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블록버스터인데 일단은 그 경쟁 약품이 이제 옵디보라는 이제 BMS사의 이제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요것도 지금 할로자임이라는 그 이제 알테오젠과 이제 또 경쟁사기도 하죠. S 제형으로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할로자임 기술을 통해서 2017년부터 이제 개발 중에 있어요. S 제형을. 그래서 항 PD1 기전의 독점적 권리를 이제 결국은 가져갔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머크가 이제 할로자임 걸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냐? 알테오젠의 알트 B4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최근에 이제 주가는 좀 거기에 좀 반응한 게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엄청난 이 블록버스터에 알테오젠의 플랫폼이 사용된다. 뭐 그런 기대감, 그게 이제 작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 7월 9일 이 클리니컬 트리얼즈 요 사이트에 이제 업데이트된 머크사의 키트루다 SC 임상 3상은 비소세포 폐암 환자 4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투약 주기가 3주 간격이므로 소형 또는 저용량 200mg으로 추정이 된다. 근데 이제 옵디브하고 비교할 때 이 저용량 200mg은 사실 좀 경쟁력이 없다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고용량 400mg 6주 간격 투약에 SC 제형 변경만이 경쟁력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IV 제형과의 어떤 비열등성 입증을 위해서는 히알루로니다제를 통한 SC 제형 변경 기술이 필요하다. 지난 23일 이제 사이트 이제 업데이트된 임상 일상 내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가 언급된 점을 보았을 때 피아주사 SC 제형 변경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유추가 가능하다. 그래서 알테오젠 기술이 사용된 게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시장에서 좀 받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알테오젠은 중장기 관점에서 이거는 쉬는 거지 뭐 이건 뭐 끝장났다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한미약품이 기술출하고 이제 반환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 알테오젠에 이제 기술출한 거는 플랫폼 기술을 이제 이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임상이 올라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 무한대로 계속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알테오젠은 그런 어떤 다른 신약사의 어떤 그 주가 궤적하고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은 조정, 쉬는 차원이었지, 역별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중장기 관점에서 전 우호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20% 정도의 어떤 상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저런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긴 한데 키움증권에서 셀트론 리포트를 냈는데요. 목표 주가는 이제 35만 원으로 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성공 신화 바탕으로 신약에 도전한다. 이 기업의 어떤 DNA를 좀 믿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9월에서 10월 정도 EMA 승인 및 FDA 신약 신청을 할 것이다. 그래서 9월, 10월 정도 레키로나의 어떤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유럽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 승인 또한 이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 승인이 이제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요거 받게 되면 야, 이거 주가 퍼포먼스 작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가치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져 가고, 또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도 좀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연대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 그 기대가치는 연말로 갈수록 이제 커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셀트론 그룹주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주도주군으로 좀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레키로나의 올해 공급 물량을 2,500억 원으로 이제 추정을 했고요. 리제론 그리고 릴리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뭐 4조 이상, 1조 이상 각각 이렇게 예상되는 바 무리한 추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FDA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전 미팅을 진행했고, 연내로 FDA 신약 승인 신청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바닥 다지고 하반기는 실적 개선될 것이다. 고마진 제품들의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마 같은 고마진 제품의 매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고, 또 이제 ADC, mRNA 분야 이런 부분들이 또 향후 신약에 대한 또 모멘텀들,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신약 개발 진출하여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매출 2조, 영업이익은 8,700억, 내년도 2조 2,700억, 그리고 9조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50배 정도, 내외 정도를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대한 어떤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전망은 우호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 수급도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뭐 바이오 섹터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짚어봤는데요. 결국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주는 어떤 구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물량들을 저점에 있는 것들을 좀 모아가는 그런 관점, 시세가 터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사이클적으로 좋아지는 뭐 음식료라든지 건설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쪽이지, 막 갑자기 막 바이오나 2차전지처럼 막 수직으로 올라가고 그런 어떤 섹터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보면서도 또 일부는 뭐 딥뉴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막 급등하는 갑자기 그런 것들은 차익션도 해가면서 거래 전략을 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방식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의 활용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욕심을 좀 제어하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같이 이제 장을 같이 해나가면 좀 이해 더 되실 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구장창 막 그냥 올라왔잖아요.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승자였고, 근데 지금부터는 무작정 이게 홀딩하는 전략이 승자가 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적극적인 어떤 의견들도 좀 개진드리면서 최대한 지금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행하는 시간들 계속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횡보장세에서 굉장히 좀 단기 거래를 좀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점진적으로 좀 풀어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기 거래 어떤 이론들,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이야기하는 시간들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기로 이렇게 딱 수익 내면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딥노이드 수익 나신 분들 아마 짜릿하셨을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요 정도 마감하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다음 시간 좋은 내용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